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개 혐의로 지난 주말 기소된 뒤에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지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전투라면서 자신을 지지하고 선거 자금도 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도 전쟁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방어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다시 폭력적 정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트위터에 전쟁과 무장화를 발표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정치적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으며 기소되기도 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86세로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63%가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 결정을 한 유엔 산하 교육과학 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다시 조인합니다. 캐나다에 역사적 피해가 있는 산불은 지난 며칠 부분적으로는 진화됐지만 올 여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캐나다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북부도 여름 내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뇌동맥류로 생사를 헤매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이 20년 만에 처음 컨설트를 했습니다. 컨설트를 하기 전에 말과 기타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80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에 미국의 정치권은 굉장히 복잡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요즘 나이로는 많지 않습니다. 86세에 사망을 해서 이탈리아가 국장을 치른다고 하고 세계의 이제 각 나라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평소에 친했던 러시아의 대통령 또 헝가리의 총리들이 가장 먼저 이제 조의를 표시를 했고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를루스코니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맨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도 이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 너무 좋아하시는 축구팀, 부동산 재벌이 아니라 재벌이었고 총리도 몇 번이나 한 그런 베를루스코니입니다. 밀라노의 병원에서 한 6주일 전에 입원을 했고 폐렴입니다. 마피아와의 연계 의혹도 있었고요. 여성 스캔들 같은 것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이제 섹스 스캔들로 그 자리에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다시 도전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전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여러분의 기대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개월 반 동안 선거하는 날까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금욕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기도 했고요. 이탈리아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지 되는 이유는 이탈리아에는 아름답게 생긴 여자 비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도 오랜 동안 이탈리아에 이제 그 정권을 잡았었고 부정부패 스캔들의 세금 사기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진심으로 그의 지혜를 언제나 존중했다. 헝가리의 독재자 빅토르 오르반은 훌륭한 전사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계에서는 물론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 교황도 조의를 표했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좀 먼저 조의를 표한 사람에 속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다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자유권을 줬다 하는 평가 영국의 BBC 방송이 했고요. 그리고 그를 여러 번이나 총리를 시켜준 이탈리아의 유권자들을 아주 상식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의 많은 그 매체들이 지적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일, 이탈리아의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렇고 말과 여자 등등 뭐 비즈니스 할 때의 여러 가지 혐의 등등. 그런데 베를루스코니는 이렇게 눈을 감았지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에 했었던 얘기가 좀 the best they can with it. The baseless indictment of me by the Biden administration's weaponized Department of Injustice will go down as among the most horrific abuses of pow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s far as the 네, 지금 좀 전에 했었던 얘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역사상 가장 정말 기본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 본인을 기소해서 최고의 역사적인 그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배럴이다. 더군다나 파이널 배럴 마지막 전투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지금 이 행정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내가 중간에서 막아주겠다 하는 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주말에 트위터에 많은 얘기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다시 폭력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베를루스코니를 생각하고 미국은 베를루스코니의 그 총리의 시절 스캔들보다도 훨씬 더한 정치적인 폭력이 의사당 사건 이후에 또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를 맨 앞에 전해드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모레 수요일이 77세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야지 되는데 보통 이제 생일 하면은 굉장히 막 너무너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게 생일 파티를 하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주말인데 이례적으로 지난 그 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특별검사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검사는 잭 스미스는 지난 11월 달에 임명이 되고 나서도 본인의 뜻을 성명으로 글로 발표를 했지 직접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할 텐데도 특별검사가 그 전에 기소를 쫙 발표를 하면서 49페이지니까 여러분 모두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7개 혐의라고 했는데 37개 혐의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은 스파이 혐의에서 31개.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란에 대한 무슨 공격 플랜이라든가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가, 만약에 미국이 어느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더군다나 이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최고 중에 최고의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잖아요. 이 5개 국가를. 그런 정보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어디 창고 안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하려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이기도 하지만 호텔이기도 합니다. 골프장, 리조트입니다. 그 골프장의 볼룸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그 가장자리에 두기도 하고, 뭐 화장실, 샤워실, 이런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적이 보고 나서 적에게 이롭게 되면 스파이 혐의인 거죠. 1917년도에 1차 대전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그래서 31개가 스파이 혐의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돌려주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을 때도 계속 거짓말을 쳤고, 이 같은 것이 이제 사법방해라는 건데 해서 특별검사가 읽어주길 바란다. 이 정도 읽으면은 충분히 기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라는 뜻에서 직접 나와서 2분 정도 스테이트먼트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설령 그 기소장에서 쓰여진 그 모든 것이 다 맞고 나중에 유죄로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하원 의장이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막았다 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프리덤 코커스가
우리 일 안 하겠다 해서 일을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 돌아오면서 할 일은 전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하원 의장도 그들과 힘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마녀 사냥을 하는 거다. 이게 트럼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수십 박스 이상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도 않고 여기저기다가 놓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든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기 때문에 기소돼서 이 기소는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꾸만 뭐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다 끌어들이는데 이 케이스는 트럼프의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트럼프를 마녀 사냥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80%나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다던가 또 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고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사당 사건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때문에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하원 의원들은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그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투표에 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연방 상원 의원들은 국가를 조금 생각합니다. 국가 이전의 당이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이 해봤자 연방 상원에서는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의석만 뺏기니까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이미 트럼프는 이제 지난 사람이다. 공화당은 그와 손절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화당의 중진 미치 매코넬을 포함해서 공화당의 1, 2, 3 상원 의원들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에게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는 윌리엄 바 전 트럼프 시대의 법무장관은 기소장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법 전문가니까요.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네. He's a toas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볼튼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자신의 말대로 결백하다며 innocent 하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재판을 받아서 결백하다는 법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두고 보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가. 아마 가능한 한 모든 항소에 항소를 해서 판결 결과를 늦추려고 할 것이다. 결백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끌기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존 볼튼은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곁을 이렇게 존 볼튼, 윌리엄 바처럼 떠난 사람들도 있고, 나아가서 어떤 이유로든 수사팀과 협조를 하면서 트럼프가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취급했다는 증거 수집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녀사냥이다라고 믿는 유권자가 많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비선거를 통과해서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에게 한 모든 것이 마녀사냥이니까 그 기소를 전부 기각하라는 아주 담대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정치를 처음 해봤으니까 시스템을 잘 모르는구나.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내 맘대로 다 안 되는 거지? 어떤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이게 절차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이게 법적으로 위배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대통령인데 왜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은 꼭 이것을 몰라서뿐만이 아니라 그게 트럼프의 캐릭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생각만 하면 기밀이 다 해제되는데 내가 왜 줘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건 이제 그 뉴욕타임스의 아주 그 유명한 트럼프 전문가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인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가 주말에 말한 마지막으로 전투다, 이 말을 곱씹으면서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했었던 말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무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 하원은 여기에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요, 강력한 폭동이 의사당 때 한번 해봤으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법 집행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강화했겠지만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성공해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미국 성인의 1200만 명, 그러니까 4.4% 정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파워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폭력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치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 폭력이 그냥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앤디 빅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연방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눈에는 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죠. 법무부가 트럼프를 아무런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다. 법무부 총 소속은 법무부지만 이건 특별검사가 한 겁니다. 배심원들 의견 다 듣고 나서. 그리고 클레이 하긴스도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프리덤 코커스 의원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웬만하면 뉴스에서 위험하다는 얘기, 위험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구태여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험한 얘기가 막 나오면 가능하면은 이걸 사실과 잘 체크업을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위험함과 위험하지 않음과 폭력적인 정치 같은 것이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레이 하긴스,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연방하원 의원은 마치 군사 지시를 내리듯이 트윗에 썼습니다. 압제의 증거다. 진짜 대통령은 트럼프다. 허리띠 단단히 메고 그 다리 알지? 침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군사 스케일의 무슨 지도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는 이건 이제 가디안의 표현입니다. 트럼프가 스스로 핸들하게 놔두세요. 우리는 헌법을 우리의 유일한 무기로 씁시다. 평화로웁시다. 좀 너무했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에 미국 성인의 4.4%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여론을 쓰고 또 극우에 대해서 책도 쓴 언더토우라는 책을 쓴 제프리 살렛 교수가 지금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트윗하는 말을 보면은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극우에서 쓰는 슬랭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진짜 대통령은 트럼프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슬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건 무장을 준비하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런 건 먼저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누군가가 캠페인 도중에 시위를 하면은 저 사람 폭행해라. 변호사 비용 내가 낼게. 그리고 1월 6일도 아주 폭력적인 언사로 의사당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Fight like hell. 정말 죽도록 싸우라고 했어요. Fight like hell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를 뺏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막 감동받은 사람들이 의사당으로 가서 사람이 죽은 그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뷰티풀한 관광객이라고 터커 칼슨이 얘기를 하는 의사당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폭력이 메인스트림에서 나온다는 것은 시카고 대학교의 또 다른 교수인 로버트 페이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애리조나주에서 주지사가 되겠다고 나갔다가 떨어진 그 로컬 팍스의 앵커 카리 레이크라는 내 남편은 내가 두 번째 좋아하는 남자예요. 나는 트럼프를 제일 좋아해요 하는 이 카리 레이크가 대부분 우리는 NRA 카드를 갖고 다닌다. 총기협회 멤버라는 얘기잖아요. 총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위협하는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트 산틸티 극우 터크쇼의 호스트. 항상 미디어가 신문과 방송이 진보가 많다고 하지만 보수는 터크쇼에서 결판이 납니다. 터크쇼는 진보 터크쇼 유명한 호스트가 없어요. 아예 다 보수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트 산틸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바이든을 구류해야지 된다. 무력을 써서
픽업 트럭에 넣어서 백악관에서 쫓아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같이 나온 초대 손님이에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뭐 우리가 총으로 쏠 수도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처형해야지 된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이었습니다. 기소되면은 오바마를 처형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폭력적인 이런 언사들이 요즘은 전통적인 매체뿐만이 아니라 대한 매체라든가 이런 라디오라든가 극우 팟캐스트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왜 팟캐스트도 극우를 말씀드리냐면 진보보다는 우가 많습니다. 이 전형적인 매체 이외에는. 그래서 폭력적인 언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폭력적인 언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점점 부식된다는 겁니다. 부식돼서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만 잡아도 흩어질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속도가 확 올 수도 있죠. 이렇게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의원들이 뭐 무장하라 이런 트윗들을 하면은 조용한 외로운 늑대들은 그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겁니다. 진짜 민병대가 되는, 미국의 민병대는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과거에 독립하겠다 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다비디안 때의 민병대도 기억하실 거고요. 정부에 대항을 해서 한다 하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숨지잖아요. 그 진짜 민병대가 되는 코드 시그널을 주류 정치인들이 조용하게 외로운 늑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해서 아주 유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판사가 이 케이스도 맞는다고 하는데 여자 판사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줬던 그런 판사 앞에서 어떤 일로 이제 본인이 기소당하게 됐는지 그런 공소장 읽을 때 가만히 지난번 뉴욕 때처럼 앉아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다음 날인 수요일에 이제 생일을 맞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미국의 어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돼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한국에는 좋겠습니까? 한국에도 나쁩니다. 세계에도 다 나쁜 일이 되잖아요. 그런 점들 주의해서 보면서 어떠한 시점이 되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파일럿 1이 돼 있나요? 파일럿 2가 주말 사이에 컴퓨터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이 케이스로 미국에 뭐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시스템이 세계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뉴스 하나,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뉴스인데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혼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지 않고 또 빠지고 나면은 그 사이에 미국과 경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조직에서 힘을 얻어가기 때문에 그걸 또 볼 수가 없죠. 미국이. 그래서 유네스코에 다시 조인을 합니다. 거의 6년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빠졌고 그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유네스코에 기금 내는 것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UN 산하, 교육, 또 과학, 문화 기구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탈퇴했었던 그런 기구에 다시 조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있죠.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떤 그 UN 산하의 국제기구라는 것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제를 이끌고 가는 그런 그 기구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멤버가 된 뒤에 2011년도에 오바마는 법에 따라서 자금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7년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예 유네스코에서 나와버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반이스라엘적이야라고 하면서 아마 maybe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유네스코의 팔레스타인 멤버 가입 때문에 기금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오바마 전 대통령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 어떤 때는 좀 망신을 주려고도 하고 연설하고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미국 대사관까지도 옮겨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미국 내에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 국민은 선택받은 국민이야, 뭐 선택받은 땅 이런 그 표를 상당히 의식을 했었던 거죠. 해서 2017년도에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게요. 이스라엘이 아니 뭐 미국이 다시 유네스코에 들어오는 거 괜찮아. 이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떠한 정치적인 그 흐름의 변화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막 대단한 그런 그 지원을 받고 하는 공화당, 민주당도 많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래? 그럼 우리 다시 유네스코에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의회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네스코와 한번 탈퇴했다가 들어가려면 그동안 안 냈던 돈도 있고 뭐 많잖아요. 결론을 지어야지 될 게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유네스코 멤버가 된다. 그 대신에 뭐 어떤 조건절은 걸었어요. 뭐 팔레스타인이 멤버는 멤버인데 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권한을 갖게 되는 위치까지 가면은 미국은 기금을 또다시 중단한다. 일단 2025년 9월 30일까지 그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유엔 산하에 무슨 세계보건기구 뭐 이런 데에 북한이 들어간다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냥 찬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도 집행위원회 이사국이 안건을 주도하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과학, 문화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이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팔리틱스라는 곳과 에머슨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인데 사임하고 주지사가 남은 기간 동안 그게 이제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해야지 된다. 그건 주지사의 권한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몇 퍼센트냐면요. 60 몇 퍼센트던데요. 60 몇 퍼센트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7%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지금 89세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3%입니다. 63%니까 과반수 훨씬 넘잖아요. 63%는 지금 뭐 지난주에 기사도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이 한 표를 똑같을 때는 뭐 상원 의원으로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부통령이 왜 하지? 그렇게 명민하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89살이 된 지금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일을 할 때 스텝의 말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상원 의원이 스텝이 상원 의원이지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상원 의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 무척 많죠. 스텝과 보좌관들이 그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그 이슈에 정통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그 보좌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판단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지금 22%밖에 안 되고요. 48%는 실망한다고 했고 31% 정도는 그냥 뭐 이런 여기도 이제 정치적인 것이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로카나 같은 캘리포니아 저쪽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사람은 이거 빨리 은퇴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경우는 아니 남자는 89살이라고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여자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야. 낸시 펠로시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있을 때까지는 있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누군가를 그 자리에 지명을 할 텐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지명을 한다고 했고 근데 그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로카나가 원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담 쉐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엄청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골림을 많이 당했던 그런 아담 쉐프가 23%로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버뱅크예요. 지역구가. 케이리 포터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의원이 22%, 그리고 이제 바브라 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10%, 34%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6월 4일부터 7일까지 1,0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을 보면은 지금 이제 89살이 됐으니까 그렇지 잘했던 기간과 잘한 이슈가 훨씬 많겠죠. 이 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초의 여자 우유 100% 가운데서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 의원과 2%에 속했던 두 명이었던 여자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더군다나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 데서 중요한 때마다 이제 그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청문회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일반 법사위원과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법사위원장은 저래서 다르구나, 저래서 위원장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지식도 깊고 날카롭고 그러더니 지금은 상원의 그 시스템 돌아가는 것 자체 아니 왜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지?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어쩌면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물러나면서 구상하고 있는 정치 지도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내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릴 때까지 가는 것은 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인에게도 교훈을 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미국이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슈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는 정말 역사적인 산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며칠 주말 사이에 부분적으로는 조금 진화됐지만 그게 이제 퀘벡 동쪽에서부터 쭉 제일 서쪽 브리티시 컬럼비아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엘버타 같은 데도 지금 대피령 내려져 있고 제 친구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에 뭐 알고 계시는 분들 그 지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지금 이제 인근에 산불이 많이 나서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캐나다가 북쪽이고 미국이 남쪽이니까 미국으로서는 그 북부 저쪽 동부 쪽뿐만이 아니라 그게요. 산불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미세한 무엇이 수백 마일을 날아다닌답니다. 어쩌면 제가 최근에 기침 많이 하는 것도 캐나다 쪽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짧은가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500 mile 이거 거기서보다 더 가야지 되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기의 질은 여전히 나쁩니다.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뭐 한 그 퀄리티를 100 정도면 별로라고 하잖아요. 특히 몸 약하신 그런 분들 기후 변화가 이제 산불의 주요 원인인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폐의 염증을 일으키는 뭐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이름은 기억 못 하겠고요. 그런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것들이 바람에 그 실려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까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봄은 이미 지나갔죠.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여름 끝까지 간답니다. 9월 달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한 뭐 440군데 정도에서 동시에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여름 내내 계속된다고 하면 미국도 생전 뭐 산불 이런 거 잘 못 느꼈던 우리 캘리포니아의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느끼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매콤한 냄새, 뭐 나무 타는 냄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처음 느끼시게 되는 거고 이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1995년도에 기후변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참 여러 가지 인간의 산업화, 산업사회와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많이 자연을 그 파괴한다. 그 자연 파괴가 곧 인간을 파괴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잖아요. 유나바머, 티도르 카즌버그
테드 카진스키가 토요일에 이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81살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여서 뭐 16살 때 하버드에 가서 뭐 등등 25살 때 버클리에 와서 수학 천재였는데 사실은 수학과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이 그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전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25살 때 버클리로 이제 수학 조교수로 왔는데 뭐 한 2년 하다가 뭐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몬타나로 가서 그 집을 짓고 막 그런 캐빈을 짓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에어라인 CEO 누구 컴퓨터 가게 주인 누구를 우편 배달을 해서 손가락이 날아가고 세 사람이 숨지고 23사람 어떤 사람은 형체도 알 수 없게 사람이라는 그 존재도 알 수 없게 그렇게 숨지게도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위험함을 알렸으니까 나 하나도 죄책감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걸 멈출게.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78년부터 잡히기 직전 95년까지 내가 사람에게도 재산에게도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뉴욕타임스 나의 성명을 실어줘. 해서 그의 그 성명이 35,000자인데 거기에 이미 자연재해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에 관한 경고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테러리스트 미친 인간이라고만 했지 그의 경고를 뚜렷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뭐 일부의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일리가 있네 라고 했겠지만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런 말을 했다가 뭐 아주 유명한 잡지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단을 많이 맞았으니까.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주변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도 계속 전문가들과 소통을 했어요. 소통을 하고 그리고는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2017년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어주고 하면서 요즘 신세대들은 틱톡 같은 데 보면은요. 유나바마 노래도 있고 유나바마 춤도 있습니다. 당시에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자연이 부식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고 본인이 몬타나 거기에 살면서 아주 하이킹 코스 너무너무 좋아하던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길로 싹 바뀌어서 복수를 해야지 내가 이 시스템을 바꿔놓겠어 하고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 아주 견고하게 폭탄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다 배달하고 어떤 때는 직접 무슨 스토어 같은데 가져다 두기도 하고 그 유나바마가 경고를 한 그는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런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지금 95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사이가 많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를 이번 캠페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혹스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가짜라고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유나바마가 정신분열증이 있었잖아요.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고 그리고 변호인도 정신분열이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막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변호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때 나중에는 수학과로 졸업을 하고 미시건대에서도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로 갔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그 머레이라는 교수가 중앙정보국에서 자금을 줘서 만드는 어떤 연구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 연구가 뭐냐면 한국전 당시에 구소련이 미군 포로를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포로를 아주 그 컨트롤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미국이 어떻게 우리는 저것보다 더해서 포로를 신문할 때 쓸 수 있는 약까지 개발을 하는가. 이 연구에 3년 동안 카진스키가 나중에 감옥에 가서 다 진술하고 뭐 책도 나오고 했어요. 그런 것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 이제 환각제 같은 LSD 같은 것도 이제 쓴다고 하거든요. 카진스키에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 실험 자체가 이제 이 본인 신문 당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신문 당하는 사람의 생각 같은 것을 완전히 틀렸다고 아주 모멸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그 신문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풀하기 때문에 테드 카진스키가 그때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정신분열을 일으키는데 워낙에 IQ가 167이긴 했지만 정신분열을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어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썼고요.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그 당시에 카진스키가 지목을 한 뉴욕타임스였는데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같이 그 유나바마의 성명서를 8페이지짜리였거든요. 신문으로. 그리고 먼저 온라인에 먼저 하고 95년도였으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할 때 더 이상 피해를 안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럼 돈이 들잖아요. 35,000자니까. 신문사가 다 부담하자니 종이값이 너무 비싸니까 부수도 많은 신문들인데 해서 법무부에서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인가요? 그렇게 두 개의 정보부처와 이 신문사에서 3분의 1씩 돈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이라면요, 유나바마의 경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 있거든요. 캐나다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컴퓨터를 2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믹스 된 것 같고요. 내일은 조금 더 완벽한 운행해드리겠습니다. 캐나디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조니 미첼이라는 사람은 가수로서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나이가 거의 80세가 됐는데요. 그런데 2015년도에 거의 정말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뇌동맥류 그 때문에 가수인데 싱어송라이터가 따다다다 보사이스 나우를 여러분들께서는 주디 콜린스의 노래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오리지널은 이 조니 미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노래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에 워싱턴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앰피티에이터에서 공연이 있었다면서요. 20년 만에 라이브 공연을 후배들도 촥 나와서 거의 3시간인데요. 사진으로 보니까 집에 거실처럼 해놨어요. 편안한 하얀색 소파에 무슨 뭐 애완동물 사진도 있고 뭐 이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앉아서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 램프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라든가 LA타임즈라든가 비평가들은 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음성과 위트는 뭐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로 특정 음을 다시 치는 both sides now 하는 그리고는 이제 또 새로운 편안함 이런 표현도 있네요. 진주와 같은 순수함. 야생에서 오랫동안 멸종을 두려워했던 멋진 새를 힐끔 보는 것 같았다. 이게 뉴욕타임스 평론가의 얘기고요. 감성의 지혜, 반세기 전에는 막 지혜의 피가 툭툭 흘리는 것과 같았다면 이 노래가 지금은 자아까지 다 빼버린 느낌? 뭐 이런 그런 평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론 자체도 진짜 말 그대로 매그니피션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조니 미첼이라는 사람은 캐나디안 아메리칸으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래 살았지만 어렸을 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무명 그 pop가수 남자와 함께 임신을 했는데 임신 3개월째 남편이 떠나서 아이를 낳고 입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겼는데 그러다가 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사실을 고백을 하고 딸도 찾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병으로 말도 못하고 기타도 못 치고 했는데 싱어송라이터가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멋진 콘서트를 주말에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승리의 복귀 무대잖아요. 조니 미첼에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 한 주일 그리고 이제는 202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좋게 승리하는 그런 기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